1장. 깊은 밤, 강호의 변두리에 자리한 이름 없는 주막. 달빛이 기와지붕 위로 은빛 물결을 그으며 흘러내린다. 주막 안에서는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거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무대 위에 한 여인이 올라선다. 울란이라 불리는 그녀의 몸짓은 바람에 흩날리는 버들가지처럼 부드럽고 우아하다. 하얀 비단 치마가 공중에서 꽃잎처럼 펼쳐지며 그녀의 손끝에서는 마치 달빛이 흘러나오는 듯하다. 아, 저 여인을 보라. 세상에 저런 미인이 있다니. 주막 안의 모든 사내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의 춤에 빠져든다. 울란의 몸짓 하나하나는 마치 건무라도 추는 듯 정확하고 절제되어 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잔함이 서려 있다. 그녀가 고개를 돌릴 때마다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를 스치고 달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춘다. 그 순간 주막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의 눈에 머문다. 깊고 슬픈 눈동자. 마치 깊은 연못 속에 달이 떨어진 것 같은 그 눈빛에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고독이 담겨 있다. 춤이 절정에 이르자 울란은 공중에서 한 바퀴 돌며 우아하게 착지한다. 비단 치마가 마지막으로 한 번 펄럭이며 가라앉는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주막 안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온다. 울란, 울란. 사내들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열광한다. 하지만 울란은 미소 짓지 않는다.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조용히 무대에서 내려온다. 주막 구석 탁자에 앉은 한 노인이 울란에게 술잔을 건넨다. 오늘도 수고했소, 울란. 고맙습니다, 김 사장님. 울란이 술잔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신다. 술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쓰라린 맛을 남긴다. 마치 그녀의 인생처럼. 울란아, 내 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아프다. 무엇이 그리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냐? 김 사장의 물음에 울란은 잠시 침묵한다. 그녀의 시선이 창밖 달을 향한다. 오늘 밤의 달은 유난히 붉다. 사장님, 달이 붉을 때면 과거가 되살아나요. 과거라.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것들 말이에요. 마치 손에 밴 피비린내처럼. 울란이 자신의 손을 바라본다. 이제는 부드러운 춤을 추는 손이지만 언젠가는 날카로운 검을 쥐고 수많은 목숨을 거두었던 손이다. 주막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온다. 울란의 몸이 순간적으로 긴장한다. 오랫동안 기른 야생의 본능이 위험을 감지한 것이다. 문이 열리며 한 사내가 들어온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는 허리에 검을 차고 있다. 검집은 검은 칠이 되어 있고 손잡이에는 옥으로 만든 장식이 달려 있다. 평범한 검이 아니다. 사내의 시선이 울란을 찾는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다. 울란의 심장이 빨라진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다. 두려움도 아니고 경계심도 아닌 알 수 없는 끌림. 사내도 마찬가지다. 그는 울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느릿느릿 다가온다. 주막 안의 다른 손님들이 그를 바라보지만 그의 관심은 오직 울란에게만 집중되어 있다. 한 잔 마셔도 되겠습니까? 사내가 울란 앞의 빈 의자를 가리키며 말한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럽지만 어딘가 단호함이 배어 있다. 울란은 잠시 망설인다. 검을 찬 사내와 가까워지는 것은 위험하다. 특히 그녀 같은 과거를 가진 여인에게는 검을 찬 분은 받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맡겨두고 올까요? 사내가 허리의 검을 풀어 김 사장에게 건넨다. 그 모습을 본 울란은 더욱 놀란다. 자신의 검을 타인에게 맡긴다는 것은 강호인에게 있어서 목숨을 맡기는 것과 같다. 이름이 뭐냐, 젊은이? 김 사장이 검을 받으며 묻는다.
청운이라고 합니다. 청운. 푸른 구름이라는 뜻의 그 이름이 울란의 귓가에 맴돈다. 마치 오래전 들어본 것 같은 친숙함이 느껴진다. 청운이 울란 앞에 앉자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진다. 마치 두 사람만 남은 것처럼. 춤이 아름다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짧은 대화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기묘한 긴장감을 주막의 모든 사람들이 느낀다. 창밖의 붉은 달이 더욱 짙어진다. 울란은 알 수 없는 예감에 몸을 떤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기 시작한 것 같다. 2장. 며칠이 흘렀지만 청운은 매일 밤 주막을 찾았다. 그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울란의 춤을 바라보았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늘 진지했고 진실했다. 울란도 점차 그의 존재에 익숙해져 갔다. 춤을 출 때면 자연스럽게 그를 의식하게 되었고 그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울란아, 요즘 춤이 달라졌구나. 김 사장이 울란에게 말한다.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예전보다 부드러워졌어. 마치 얼음이 녹는 것 같달까. 울란은 자신도 모르게 청운을 바라본다. 그는 오늘도 같은 자리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다. 춤이 끝난 후 청운이 울란에게 다가온다. 오늘은 특별히 아름다우셨습니다. 매일 같은 말씀을 하시는군요. 매일 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니까요. 울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진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다. 밖으로 나가볼까요? 달이 아름다운 밤입니다. 청운의 제안에 울란은 잠시 망설인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인다. 두 사람은 주막을 나와 근처 언덕으로 향한다.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인다. 오늘 밤의 달은 어제보다 덜 붓다. 울란 낭자는 어디서 춤을 배우셨습니까? 스스로 익혔어요. 몸이 기억하는 대로. 몸이 기억한다. 흥미로운 표현이군요. 청운이 울란을 바라본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더욱 신비롭게 보인다. 청운 공자는 어떤 검법을 쓰시나요? 별것 아닙니다. 다만 정의를 위해 검을 휘두를 뿐이죠. 정의라. 울란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배어든다. 정의를 위해 검을 쓴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지만 검을 품은 자는 사랑을 얻을 수 없어요. 울란의 말에 청운이 놀란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경험담이에요. 검은 모든 것을 파괴하거든요. 사랑도 행복도 평온도. 울란이 자신의 손을 바라본다. 검을 잡았던 그 손을. 낭자도 검을 쓰셨던 겁니까? 청운의 질문에 울란은 긴 침묵으로 답한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린다.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지금은 춤을 추시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변화입니까? 변화라. 도망이라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도망이라도 좋습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청운이 조심스럽게 울란의 손에 손을 올린다. 울란은 움츠러들지 않는다. 오히려 그의 따뜻함이 그리워 더 가까이 다가간다. 청운 공자. 그냥 청운이라고 불러주세요. 청운. 당신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세요. 알고 싶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안다면 당신도 저를 떠날 거예요. 시험해 보시겠습니까? 청운의 진지한 눈빛에 울란의 마음이 흔들린다. 오랜 시간 얼어붙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다. 저는 과거에 사람을 죽였어요. 많은 사람을. 청운의 표정이 변하지 않는다. 그는 여전히 울란을 바라보고 있다. 그 손으로? 네. 이 손으로. 지금 그 손은 아름다운 춤을 춥니다. 하지만
과거는 변하지 않아요. 과거가 당신을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당신이 진짜 당신이에요. 청운이 울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싼다. 저를 무서워하지 않으세요? 무서워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있어서 무서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사랑입니다. 청운의 고백에 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안 돼요. 저를 사랑하면 안 돼요. 왜입니까?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는 저주를 받았어요. 울란이 청운에게서 몸을 돌린다. 하지만 청운은 그녀를 놓지 않는다. 저주든 운명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제 마음만은 진실이니까요. 달빛 아래 두 사람이 마주선다. 울란의 눈에는 두려움과 사랑이 동시에 서려 있다. 그리고 청운의 눈에는 흔들리지 않는 결심이 담겨 있다.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흩날린다. 마치 운명이 그들을 시험하려는 듯이. 3장. 그날 밤 울란은 잠들지 못했다. 청운의 고백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동시에 과거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10년 전 울란은 사파의 자객이었다. 저걸살수라는 이름으로 강호에 공포를 안겨주던 그녀였다. 그 시절 그녀의 검은 달빛처럼 차가웠고 피처럼 붉었다. 그때 그녀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같은 조직의 무사인 현무였다. 그는 울란에게 검이 아닌 사랑을 가르쳐준 첫 번째 사람이었다. 하지만 조직에서는 그들의 사랑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임무가 내려졌다. 배신자가 된 현무를 제거하라는 명령이었다. 울란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마음만은 진실이야. 죽어가는 현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울란은 검을 버렸다. 사파를 떠나 이름 없는 무희가 되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울란은 잠깐 잠이 들었다. 하지만 악몽이 그녀를 괴롭혔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현무를 죽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현무의 얼굴이 청운의 얼굴로 바뀌어 있었다. 아! 울란이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날 저녁 울란은 평소보다 더 격렬하게 춤을 추었다. 마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려는 듯이. 주막의 손님들도 그녀의 이상함을 눈치챘다. 춤이 끝난 후 청운이 다가왔다. 오늘은 춤이 거칠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울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울란, 제게 말씀해 주세요. 무엇이 당신을 괴롭히는지. 청운이 울란의 손을 잡으려 하자 울란이 급히 손을 뺀다. 건드리지 마세요. 주막 안이 갑자기 조용해진다. 울란의 큰 목소리에 모든 시선이 집중된다. 미안해요. 저는 오늘 몸이 좀. 울란이 서둘러 자리를 떠나려 하자 청운이 그녀의 앞을 막는다. 도망치지 마세요. 제게서,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서. 모르세요.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세요. 그럼 가르쳐 주세요. 당신의 아픔을 함께 나누게 해주세요. 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저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을 죽였어요. 이 손으로, 이 검으로. 울란이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말한다. 그 사람의 이름은 현무였어요. 그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계속할 수 없었다. 청운이 조심스럽게 울란을 껴안는다. 울란은 저항하지 않고 그의 품에 안긴다. 당신이 그를 죽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명령이었어요. 조직의 명령. 하지만 그것은 변명일 뿐이에요.
저는 결국 사랑보다 검을 택했어요. 그래서 지금 춤을 추는 건가요? 속죄하려고? 속죄라. 그런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도망치고 싶었을 뿐이에요. 과거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청운이 울란의 어깨를 감싸며 말한다. 하지만 당신은 계속 도망칠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과거와 마주해야 해요. 마주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나요?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나요? 아니요. 하지만 당신이 다시 살아갈 수는 있어요. 청운의 말에 울란이 고개를 든다. 저 같은 사람이 다시 사랑할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과거의 죄를 인정하고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면. 울란이 청운을 바라본다. 그의 눈에는 따뜻함과 진심이 담겨 있다. 당신이 제 곁에 있으면 당신도 위험해져요. 위험이 무섭다면 검을 차지 않았겠죠. 하지만 울란, 저를 믿어주세요. 우리 함께 과거를 이겨낼 수 있어요. 청운이 울란의 손을 잡는다. 이번에는 울란이 손을 빼지 않는다. 주막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온다. 여러 명이 말을 타고 오는 소리다. 울란의 얼굴이 순간 굳어진다. 그들이 왔어요. 누가요? 과거가 저를 찾아왔어요. 주막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옷을 입은 무사들이 들어온다. 모두 얼굴에 살기를 품고 있다. 저걸살수 울란, 오랜만이다. 그들 중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말한다. 울란이 청운을 바라본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아닌 결의가 서려 있다. 도망가세요, 청운. 이건 제 과거예요. 하지만 청운은 검을 김 사장에게서 되찾으며 울란 앞에 선다. 이제 당신의 과거는 제 현재이기도 해요. 붉은 달이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사장. 검은 옷의 무사들이 주막을 에워쌌다. 주막의 다른 손님들은 모두 도망쳤고 오직 울란과 청운 그리고 김 사장만이 남았다. 10년 만이로군, 울란. 아니, 저걸살수라고 불러야 하나? 리더 무사가 냉소적으로 말한다. 그의 이름은 혈랑, 사파에서도 악명 높은 자객이었다. 혈랑, 당신들이 왜 여기에? 왜긴 왜야. 배신자를 처리하러 왔지. 조직을 떠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정파의 협객과 어울리고 있다니. 혈랑이 청운을 바라보며 말한다. 이 남자도 함께 처리해야겠군. 안 돼. 울란이 청운 앞으로 나선다. 이 사람은 관계없어요. 제가 따라갈 테니 이 사람은 놔주세요. 따라온다고? 우습군. 배신자에게 선택권 따위는 없어. 혈랑이 검을 뽑는다. 다른 무사들도 일제히 무기를 꺼낸다. 청운이 울란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을 지킬게요. 안 돼요, 청운. 이들은 제가 상대할게요. 당신 혼자서는 무리예요. 저도 한때는 그들과 같은 실력이었어요. 울란의 목소리에 옛날의 차가운 기운이 되살아난다. 혈랑이 먼저 공격을 시작한다. 그의 검이 번개처럼 빠르게 울란을 향해 날아온다. 울란은 맨손으로 그 공격을 피한다.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하게. 검은 어디 갔나? 저걸살수? 더 이상 검은 잡지 않아요. 그럼 맨손으로 우리를 상대하겠다는 거냐? 혈랑이 비웃으며 연속 공격을 가한다. 울란은 계속 피하기만 할 뿐 반격하지 않는다. 청운이 참지 못하고 나선다. 그의 검이 혈랑의 검과 부딪힌다. 맑은 금소금이 주막 안에 울려 퍼진다. 정파의 검법이군. 제법이야. 혈랑이 청운과 대치하는 사이 다른 무사들이 울란을 에워싼다. 어차피 피할 수 없어, 울란. 차라리 깨끗하게 죽어라. 한 무사가 울란의 등 뒤에서 검을 휘두른다.
울란이 위험한 순간 김 사장이 그녀에게 무언가를 던진다. 번뜩이는 것이 울란의 손에 떨어진다. 검이었다. 그녀가 10년 전에 버린 바로 그 검. 김 사장님, 이건 내가 맡겼던 거야, 울란아. 언젠가 다시 필요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 울란이 검을 바라본다. 오랜만에 잡는 검의 무게가 낯설면서도 친숙하다. 무사의 검이 울란의 목을 향해 날아온다. 울란의 검이 반사적으로 움직인다. 맑은 소리와 함께 무사의 검이 튕겨나간다. 역시 저걸 쌀 수는 죽지 않았군. 현랑이 감탄하며 말한다. 울란의 눈빛이 변한다. 춤출 때의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차가운 살기가 서린다. 청운, 뒤로 물러서세요. 하지만 제발, 제가 과거와 결판을 낼 때까지. 청운이 망설이다가 뒤로 물러선다. 그는 울란을 믿기로 했다. 울란이 검을 정면으로 향한다. 오랜만에 느끼는 검의 무게, 검의 차가움. 나를 원한다면 내 피까지도 품을 수 있겠는가? 울란이 청운을 바라보며 속삭인다. 청운이 고개를 끄덕인다. 당신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울란의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슬프지만 아름다운 미소. 전투가 시작된다. 울란의 검이 달빛처럼 차갑게 번뜩인다.